인천판 도가니 19명 피해, 원장을 아빠라 부르던 장애인들의 증언.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19명의 여성 장애인이 시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소자 전원이 피해를 진술한 인천판 도가니 사건의 경위와 시설 구조, 수사 상황,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구조적 문제를 정리합니다. 시설장 아빠에게 당했다는 19명.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 17명 전원이 시설장의 성적 학대를 증언했고, 퇴소자 2명까지 합쳐 19명의 피해 진술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원장이자 피해 장애인들이 아빠라고 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이 난항을 겪던 중 대학 연구팀의 심층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은 이 사건을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천판 도가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 방식, 현재 경찰 수사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꿔야 할 지점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판 도가니 사건, 무엇이 드러났나? 이번 인천판 도가니 사건은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자체 의뢰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심층조사에서 2025년 9월 기준 입소 중이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총 19명이 시설장 A씨의 성적 학대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3060대의 여성 중증발달 장애인으로 이 가운데 13명은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였고 시설에서 516년 이상 생활해왔습니다. 외부인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의식주와 일상을 사실상 전적으로 원장과 종사자들에게 의존했고, 일부는 A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보호자 이상의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진술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은 구체적인 성폭행 상황과 장소방, 소파, 2층 카페 등을 설명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은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성적 학대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피해 진술의 내용과 아빠라 불린 원장. 보고서에 담긴 피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한 40대 피해자는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했고,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만져줘. 또 하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졌다고 말하며 다른 장애인이 성폭행당하는 장면까지 묘사했습니다. 50대의 장애인은 누가 피해를 당했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참여한 19명 중 14명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치기도 했습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는 요청에 상의를 들어 올리고 양손으로 누르는 동작 등을 통해 범행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인천판 도가니 사건에서 특히 잔혹한 부분은 A씨가 흉기를 들이밀며 엄마 아빠에게 말해도 너 안 데려간다고 협박하며 피해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는 진술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하던 원장이 사실상 가해자였다는 점이 이 사건을 더 큰 배신과 절망의 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와 수사가 늦어진 이유. 그렇다면 왜 이 인천판 도가니 사건은 이렇게 늦게 드러났을까요? 우선 폐쇄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가 큰 요인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설 입소자 상당수는 가족 방문이 거의 없었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적어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가 알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A씨를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2025년 3월 신고, 접수 후 9월 압수수색과 입소자 분리 조치를 했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일관된 진술 확보가 어려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 역시 경찰 강제수사 2주 전에 지도점검을 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관리감독 실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단체와 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전문기관 조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과거 광주 인하학교 도가니 사건과 신안염전, 강제노역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던 연구팀이 이번 조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팀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된 것입니다. 도가니 사건과의 비교, 그리고 남은 과제. 이 인천판 도가니 사건은 2000년대 중반 광주 인하학교에서 발생한 도가니 사건과 자주 비교됩니다.
당시에도 피해자가 30명 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수사기관이 최종 확인한 피해자는 9명에 그쳤고, 이 사건은 소설영화 도가니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색동원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만 이미 19명의 성적 학대 피해 진술이 나왔고,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동대책위는 색동원을 퇴소한 장애인도 다수 있어 도가니 사건보다 큰 규모의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전문 수사 인력 증원과 장애인 진술 지원 시스템 강화. 둘째,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및 CCTV 외부 모니터링 의무화. 셋째, 신고 이후 분리조치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잊힌 사건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인천판 도가니 사건. 끝까지 봐야 할 이유. 정리하면 인천판 도가니 사건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19명의 여성 발달장애인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심층 조사 결과로 드러난 초대형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폐쇄적 시설 구조와 늦은 경찰 수사, 지자체의 관리 부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아빠라 부르던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충격적인 뉴스에서 끝내지 않는 일입니다. 끝까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장애인 시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 관심이 있어야 제2의 인천판 도가니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당한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